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25살 김지우 씨는 구루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유튜버입니다. 뇌성마비로 어려서부터 휠체어를 탔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일상을 글로 쓰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장애인들 사이에서 속 시원한 사이다로 통합니다. 휠체어 바퀴를 굴려 세상을 누비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얘기를 하는 구루님 김지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구루님 김지우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김지우 작가라는 이름보다 지금 영상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굴러라 구루님 네. 이렇게 통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은 직접 지으셨어요? 네,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8년째인데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나를 이제 필명을 뭘 지을까 하다가 정말 그냥 간단하게 휠체어가 구르니까 구루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명이 기가 막힌데요? 정말 저도 좀 마음에 들어요. 예, 딱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네. 인상적인데, 와, 2017년부터 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신데, 네. 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정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영상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사실 지금 세대 분들한테는 또 이게 영상 만드는 게 너무 문서 작업만큼 너무 네. 그냥 평범한 기술이 돼버려가지고 이젠 자랑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상 만드는 걸 좋아했어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화 제작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을 때 네네. 나도 해야겠다. 정말 이 생각으로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찾아보니까 우리 일상생활부터 화장실 이용하는 거, 또 여행 간 거, 바닷가에 파도 타기 하는 거,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보니까 꿀팁도 굉장히 많고 장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근데 전 무엇보다도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재밌는 콘텐츠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노력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장애를 다루다 보면은 또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좀 진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단 유쾌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촬영은 누가 혹시 해줘요? 제가 해요. 촬영도 직접 한 거예요? 촬영 편집 다 제가 합니다. 세상에, 저는 앵글을 보면서 이거 누가 찍어줬지 했는데 그걸 다 촬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각도 같은 거 그냥 어디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네네. 누군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다 맞춰놓고 이렇게 들고 있어달라고 이렇게 지인들이나 부탁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보통은 가내수공업으로 기획부터 와. 편집까지 발행까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올린 영상 콘텐츠가 수백 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꽤 많더라고요. 쌓이다 보니까. 예.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혹시? 최근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서핑하는 영상이었어요. 예. 이게 또 설명하자면 길지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호주에 교환학생을 겨울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서핑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단체 활동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서 서핑의 날 나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애들 서핑하는 거 구경이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한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웨스트를 주시더라고요. 서핑할 때 입는. 그 나중에 꼭 끼는 그 옷 네네, 입으라고. 강사분이. 그래서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지? 나도 서핑을 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안 해? 너 원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면서 그걸 서핑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그 바다에 이미 바다 휠체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들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핑 보드에 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매달려서 엎드려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보드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이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사실은 휠체어 타고는 진짜 그 스피드를 즐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휠체어를 탔을 때도 항상 최고 스피드로 달리는 사람이긴 한데. 네, 폭주족입니까, 네, 혹시? 아니, 완전히. 아유, 조심하셔야 네.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 그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기회는 많이 없는데 너무 선뜻 왜 안 돼 해봐라고 하니까 저도 용기가 나가지고 시도해볼 수 있었고 예. 저 사실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수영 할 줄 알아요? 못해요, 수영.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보드를 꼭 붙잡고 있었고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왔더라고요. 5분 예. 탔는데. 근데 너무 즐거웠어서 그 파도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싹 밀려왔을 때 바람이 확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어서 저도 되게 짜릿했습니다. 네. 그 경험 때문에 조금 뭐가 변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계속 안 돼, 너는 그냥 쉬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다가 예. 당연히 할 수 있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사람이 좀 적극적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느꼈던 건 저도 이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24, 23?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린 편도 아닌데 만약에 내가 어린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분도 들고 지금 장애 어린이들이 좀 뭔가 너는 안 돼, 너는 뭐 이거는 하면 위험해라는 말보다 너도 해봐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 네네. 훨씬 더 멋진 장애 어른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팬클럽도 있더라고요. 우리 김지우 작가님. 네. 팬클럽 이름이 떼굴단이에요. 떼굴단. 네, 귀엽죠? 구루님의 팬클럽은 떼굴단. 네, 구독자 이름을 이제 떼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이게 딱 들으면 연상이 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떼굴단은 어떤 활동으로 우리 지우 씨를 응원을 합니까? 이건 그냥 이제 구독자들을 부르는 애칭인데요. 네네. 저희 떼굴단 분들, 저도 이렇게 사실은 부끄러워서 잘 안 부르는데, 떼굴단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댓글을 정말 다정하고 길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되게 저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또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굉장히 참고도 맞아요, 됐네요. 네. 예. 뭐 실제로 이런 콘텐츠 좀 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들도 들어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아요. 당연하게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그런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라면 대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활동해야 좋냐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엔 제가 여행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다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나라가 제일 좋냐 이런 거 혹은 뭐 준비물 같은 거 어떻게 싸면 좋냐 이런 네네. 걸 질문하시는데 그럼 저는 또 바로바로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이거 다음 영상에 써야겠다 이렇게 또 전달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7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이 네. 영상 채널을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사실 7, 8년 됐으니까 세상도 좀 많이 변하고 또 우리 김지우 작가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좀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보다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제 첫 영상 보면 저도 지금 부끄러워서 못 보는데 첫 영상을 보면은 반말로 영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난 누구야? 네, 안녕 반가워 이러면서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런 치기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좀 또 다른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저 스스로 저의 장애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거에 망설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 첫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보통은 앉아서 상체만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안 드러내고 네.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막 제가 뭔가 걷는 모습이라든지 비틀거리는 모습 같은 건 다 편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이야기라는 채널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어색해 보이는 몸짓이라도 네. 그냥 영상에 싣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저에게 있어서 큰 변화인 것 같고
또 최근에 가까운 분, 장애가 있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 되게 힘이 된대요. 왜냐면 본인도 본인의 조금 비틀린 손이라든지 하는 거에 좀 자신감이 없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니까 거기서 또 나한테 얻는 어떤 위로가 있다라고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네, 그쵸? 맞아요. 저는 화장실 이용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처음에 물론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이용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맞아요. 하는 거를. 정말 굉장히 솔직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구나. 이 용기가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 요 방송 단어는 아니지만 관심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워낙 그런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없고 그냥 좀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더 가까워져야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 세상에서 살았고 그랬을 때 서로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신뢰가 될까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런 걸 갑자기 초면에 물어보는 건 당연히 실례지만 저는 또 유튜버니까 그런 게 궁금하면 알려줄게요 하면서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더 많이 어쨌든 저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서 좀 되게 일반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제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운영도 하고 있지만 책도 여러 권 썼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뭔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지우 씨 인생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데 좀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휠체어를 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보니까 요즘 말로 휠체어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습니다. 예. 네. 휠체어도 요즘 자동차 튜닝하는 것처럼 엄청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던데요? 네. 제가 또 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저한테는 진짜 스마트폰만큼 중요한 게 휠체어잖아요. 얘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핸드폰도 폰 케이스도 이쁜 걸로 바꾸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다이어리도 다꾸라고 하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럼 나는 휠꾸를 해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휠꾸, 이달의 휠체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휠체어를 꾸몄었어요. 지금 들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꾸미는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수동 휠체어, 바퀴가 좀 자전거처럼 큰 휠체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다는 스포크 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원래는 자전거의 바퀴살 보호하려고 끼는 건데 그거가 휠체어 용도로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스포크 가드를 그림처럼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퀴 전체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와, 번쩍번쩍하겠네. 네, 예뻐요. 엄청 예쁘고 제 최근 휠체어는 또 전동 휠체어라 그 바퀴를 바꿀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남는 어떤 공간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와펜 같은 것도 붙이고 하면서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다행인데 그렇게 잘 그리진 않습니다. 자꾸 느나 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저는 늘 휠체어를 아주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으로 휠꾸를 한 방법이 캐리어 스티커 있잖아요. 캐리어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 휠체어에다가 덕지덕지 붙인 거였어요. 한창 또 캐리어 꾸미가 유행할 때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쉽잖아요. 딴 걸 만드는 것보다 그리는 것보단 쉬우니까 그 스티커를 사가지고 휠체어를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전 이제 휠체어만 봐도 저 사람 떼골단인가? 혹시 이렇게 패밀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휠체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지도 가지고 꾸미고 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는 내가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장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거나 숨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도 설명을 어릴 때는 이런 재활치료를 받는 거나 수술을 받는 거는 우리 지우가 나중에
뭐 낫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걸 9살 때까지 믿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워낙 뭐 TV를 틀어도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나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걷고 그냥 이제 비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9살 때 책을 읽다가 우연히 장애가 낫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워낙 많은 재활 치료들을 하면서 물론 그건 저한테 정말 필요한 운동들이긴 했는데 되게 많은 목표가 예쁘게 걷는 거였어요. 네. 좀 휠청거리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걷는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히려 걷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왜요? 네, 너는 어차피 나중에는 커서 몸이 더 커지고 몸무게랑 키가 더 늘어나면은 관절 같은 것도 더 다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넌 어차피 휠체어를 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랬겠어요. 네, 저는 어른이 되면 걸을 수 있을 줄 알고 이 힘든 운동을 다 했는데 저한테 휠체어를 타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바른 말을 해주셨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휠체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네. 했으면 뭔가 좀 더 빨리 나의 어떤 몸에 맞는 보조기기 찾았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특히 보행이 조금 되는 장애의 경우에는 네. 휠체어를 타면은 이게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휠체어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조금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건 제가 혼자 걸어 다닐 때는 누군가 늘 옆에 있어야 되고 제가 뭐 짐을 들거나 뭐 무거운 걸 옮길 수도 없고 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휠체어를 타는 순간 저는 혼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엄청 자유로워지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포기가 아니라 저를 좀 더 넓은 세상을 맞게 해준 어떤 기구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서 네네. 이걸 좀 더 잘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또 뭐 사춘기도 있고 이랬을 텐데 네.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정말 네. 단순한 사람이어서 정말 막 그렇게 뭔가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제일 어떤 힘들었던 거는 뭔가 제 얘기를 아무 데서도 안 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건 좀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몸도 바뀌고 네. 어떤 2차 성징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고 네, 그리고 좀 저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문학 같은 거, 특히 한국 문학 이런 거 읽어보면은 장애가 너무 불쌍하게만 그려지니까 네. 그걸 읽으면 또 너무 슬픈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살지 않는데 막 항상 본인의 장애를 원망하는 인물이 나온다든지 네네. 어떤 서사적으로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가 쓰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그렇게 불행하게 묘사되는 것들 혹은 아무도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운이 좋게 정말 좋은 분들이랑 많이 지낼 수 있어서 개인으로서는 되게 또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몰라서 답답한 부분이 더 많았다. 네, 사실 예.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는 이유인 것도 같아요.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 답답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지우 씨의 부모님도 지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지우 씨의 사진이라든가 영상 이런 걸 계속 블로그에 올리면서 소통을 하셨다고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부모님을 언급한 영상이 그 개인 SNS에서 조회수가 거의 300만이 나와서 지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로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성격대로 산 거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장애에 있어서 숨기거나 막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되게 나들이를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또 20년 전 얘기니까 그땐 정말 막 어르신들이 얘는 왜 이러냐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고
뭐 아빠한테 안겨서 다니면은 내려와서 걸어야지 뭐하냐 혼내기도 하시고. 다 큰 애가 왜 그래. 네, 맞아요. 그렇게 혼내기도 하시고 정말 지금보다도 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인데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은 애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다 라고 솔직히 말씀하시거나 정말 무례한 사람들은 엄마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런 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네. 아버지께서도 블로그를 계속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육아 육아 일기 같은 네, 거. 육아 일기나 육아 콘텐츠인 거죠. 예. 그걸 꾸준히 하셨어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보니까 채널에서 보니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그래서 예. 어릴 때 영상 보면은 그때도 막 멘트를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고요? 뭐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한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네요. 네. 뭐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사실 학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 다니는데 학업적인 거는 따라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체육 시간도 있고 맞아요. 뭐 수련회도 있고 뭐 수학여행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떤 신조가 남들이 하는 건 다 우리 지우도 해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땐 되게 욕심처럼 들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장애 아이들이 하는 거는 우리 지우도 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조였어서 그래서 저는 다 따라갔어요. 뭐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을 다 갔고 근데 가서 힘든 것들이 있었죠. 뭐 활동 네. 같은 거에서 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휠체어가 아예 못 가는 섬에 간다. 막 이러면 관광버스에서 혼자 2시간 기다리고. 아, 가긴 현장에 갔는데 네. 막상 그냥 버스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코스가 휠체어를 고려한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전교생 중에서 항상 저는 늘 혼자 휠체어 타는 애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말도 뭐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순 없다. 이런 말도 들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쨌든 다 따라가서 네. 다 하는 쪽이었고요. 네.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젠 좀 지금의 장애 아이들한테는 너 때문에 못 바꾼다는 말 말고 좀 같이 고민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예.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은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따라가서 그냥 근데 괜히 따라갔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열애가 되면은 열애된 대로 셀카 찍고 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네. 그 마음은 너무 알아서 지금 또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거나 하는 그 장학생들이 있으면은 너무 이해는 돼요. 네. 왜냐면 그렇게 열애가 돼서 혼자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 그 저는 또 내가 한번 안 가면 내가 뒤에 또 장애 학생이 들어오면 학교가 너무 당연하게 얘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게 너무 싫어서 약간 내가 선례를 만들어놔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조금씩 좋아졌나요? 어떻습니까? 여건이. 어렵네요. 저도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학교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첫 해, 그 다음 해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네,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임원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됐을 때 임원도 참 계속 했나 봐요. 계속해서 이게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네, 했는데 그때 학교가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랬는데 엄마가 무슨 소리시냐, 지우도 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 딱 가고 나니까 네네. 그 다음 학년부터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활동 같은데 부모님이 따라가서 당연히 보조를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 측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진짜 저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네. 어떤 것도 궁금한데 사실 진짜 아직까지도 외부 활동까지는 학교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떤 돌봄에 있어서 네, 무조건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은 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오늘 김지우 작가님 휠체어를 타고 이제 입장하셨는데 우리 네. 구루님께서 혼자 오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누가 혹시 활동 보조하시는 분이 계신가 했더니 혼자 다니신다고. 네. 네. 제가 요즘에 말로 하면은 MBTI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계획이 전혀 없는 P여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뭔가 너무 돌아다니고 싶은 곳도 많고 갑자기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이게 1, 2D 보조인하고 약속을 잡아서 네.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런 것 점도 있겠네요. 네, 이게 확실히 감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도 막 엄마랑 24시간 붙어 있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엄마랑 딸이랑 제일 많이 싸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혼자 다니고 싶고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또 옆에 누가 계시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네, 혼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걸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정말 딱 혼자 지하철 타본 게 20살 때였거든요. 네.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지하철 그럼 그전에는? 못 탔죠. 그냥 누군가가 늘 같이 있어야 됐고 네.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 꼭 있어야만 어딘가 갈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휠체어가 수전동 휠체어로 바뀌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분도 되게 신기했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혼자 돌아다니게 된 게 정말 얼마 안 됐다. 아직 아기입니다. 혼자 다니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너무 좋죠.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도 좀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예.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늘 그랬고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또 움직이려면 예. 누가 밀어줘야만 갈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제 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또 혼자 있을 때 발견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 호주 기숙사에 갔을 때 그땐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빨래를 해봤어요. 24살인데. 아유,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김지우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제가 또 나오나요? 못다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의 김지우 작가였습니다.